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도심 속 장산의 가치를 알고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 지정을 위한 행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올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온 변동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에서는 부산 학교폭력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 김장 선포기를 금정지역 소외계층 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대표 국립공원에서부터 도립공원, 국립공원 등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구립공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치구의 자연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해운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장산이 이런 구립공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장산은 도심 속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운대의 주산이고 아끼고 보존해야 될 우리의 그 명산이죠. 장산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안식처, 그리고 생명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반드시 보존돼야 됩니다. 해운대의 대표 진산인 장산의 미래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사만시대 부족 국가인 장산국의 설화가 전해지고 18세기 중엽 동래부 영남지도에도 기록돼 있는 장산국. 삼국유사에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온천으로 유명한 장산국이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발 520m 억새밭 일대가 장산국의 예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 사만시대 장산국의 예터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치면은 한 10만 평 정도 추정됩니다. 산지 높은데 우리가 보면은 저거의 그것도 저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데 물이 있고 그 하기 때문에 아마 장산국이 터로 안 잡았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강과 온천 등 사포지향을 갖춘 해운대의 중심에는 장산이 있습니다. 장산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해운대 온천과 춘천의 발원지이기도 한 장산. 이곳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의미가 깊지만 자연 생태학적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 부근, 장산 습지에 흐르는 물에는 특별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지주 땅기계와 깨목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길목에 서 있지만 물속에는 버들치가 헤엄치고 있었고 가재가 바위 곳곳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급수인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고 1급수니까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이 깨끗하니까 또 흙도 토양도 질이 좋고 오염이 안 되고 또 공기도 좋다는 과학적인 증명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을 보고 정말 그 자원이 보고 우리 역사 그 고생대에서부터 현 세대를 우리가 두루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장산장 습지다 이렇게. 자연이 말해주는 장산의 모습. 부산시에서는 2015년 장산의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실시해 지난 2017년 장산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 장산과 기장의 석은동 계곡 단 2곳만 지정돼 있을 정도로 보존 가치의 의미가 깊습니다. 보존이 필요한 희귀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제 판단이 됐고, 그다음에 대상지 주변 능선부가 등산객 출입이 잦고 인도 설치가 돼 있는 여건이어서 이 습지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산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장산의 반딧불이 복원을 위해 결성된 반딧불이 보존 동아리. 이제 장산은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학생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6회째까지 했습니다. 이 장산 청정 지역이니까 반딧불이도 보존하고 그게 관련되는 습지도 보존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산의 가치를 알고 생태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장산의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립공원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주민 공론화의 자리가 펼쳐진 겁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법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 자연공원법에 의한 구립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그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2020년부터는 공원을 지정할 때는 그 재정 계획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재정 확보가 안 되면은 공원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은 주민들과 협치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 관리 계획이나 공원 계획 수립이 되면은 공원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원이 아닌 그 자연공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의미 깊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습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습지는 생물 다양성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산 습지가 더욱더 보존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제 구립공원이 되게 되면은 보다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그다음 또 여기 있는 생물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고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장산. 이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장산의 공유와 운동에 동참할 때입니다. 장산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 구립공원 1호로서 첫 발을 내디딘 해운대구. 이러한 의미 깊은 움직임이 장산의 100년 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앞서 해운대 장산의 의미와 100년 대계를 위한 구립공원 추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런 행보의 선두에 서 있는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 장산은 해운대 구민의 입장에서는 허파라고 하기도 하고 해운대 진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 전체 18개 동 중에 2개 동만 빼고는 전부 장산을 끼고 형성된 도시로 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80%는 장산을 매일같이 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장산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립공원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장산 곳곳에 이제 사유지, 네. 군부대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네.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한편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사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대는 현존하고 있는 필수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부대에서 필수 시설이 아닌 또는 필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는 서서히 군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추세와 있습니다. 군부대와 잘 협의를 하면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존의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잘 협의를 통해서 장산 보존의 원칙 하에 협의를 해 나가면 아마 서로 실익을 따져서
잘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구립공원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또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네. 최초의 행보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네. 어떻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기초단체 중에 군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도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 위에는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광역단체 기초단체인 구단위에서는 2016년도에 구립공원에 관련된 법안이 신설되면서 우리도 기회가 왔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구단위에서는 아직 구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초라고 해서 우리가 최초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선전적 의미보다는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80%가 우리 구민들이 매일같이 밝고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매일같이 숨쉬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획 관리가 필요하겠다. 현 상황에서는 구립공원으로 가는 것이 현 법 체계나 그리고 구청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립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립공원이라고 한다면 이 장산이 해운대 구민들의 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장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그린벨트로 네.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린벨트 하에서는 통제 범위가 워낙 폭넓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의 훼손만 있더라도 이것은 광역단위나 또 중앙단위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취지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단위의 진짜로 국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조차도 중앙 단위의 인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진정한 국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의 차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보존과 그리고 일부 관리를 위한 개발,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되짚어 봐야 되겠고,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구립공원으로 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산의 100년 대계를 위한 구립공원 추진, 저희 부산방송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깜짝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지만 22일 부산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기온이 12도 가까이 치솟은 건데 수능 당일 기온이 뚝 떨어진 이후 약 일주일째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겨울의 초입인 12월을 비롯해 1월과 2월에도 이 같은 큰 폭의 기온 변화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력이 약하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 전반적인 날씨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때때로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깜짝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2월의 경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에서 눈을 볼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지역에 눈이 올 때 우리 지역은 꼭 눈은 아니더라도 이제 강수 현상이 있어서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그런 강수가 있겠고요. 최근 10년간 부울경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12월 2.5도, 1월 0.6도, 2월 3도로 모두 영상에 머물렀습니다. 부산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 일수는 10년간 단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561건. 최근 3년 동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심의 건수입니다. 2016년 283건이던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지난해 56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초중 고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도 이 1,589건에서 지난해 2,64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숫자로 보는 뉴스에선 이 부산 지역 학교 폭력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이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한 건 그만큼 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중고등학교에선 학교 폭력이나 음주 흡연 등 친구의 나쁜 짓을 신고하면 상점을 주고 친구를 신고해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 건수가 높아진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은 학교 폭력도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학교 폭력 중 물리적 폭행은 2016년 57.9%에서 지난해 51.1%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이버 폭력은 2016년 8.6%에서 지난해 9.7%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사이버 폭력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보통 사이버상에서 따돌린다든지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지지만 사이버상에선 언제든 삭제가 가능해서 폭력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문제 전담 기관이 일선 학교에서 부산 지역 5개 교육지원청 내로 이관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제대로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학교폭력 심의 건수만 2,643건, 업무 폭증과 이에 따른 부실 심의가 이루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잔혹하고 교묘해지고 이를 증명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이 화해와 사과, 치유와 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 차선영이었습니다.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이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메디앤컬 필라테스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와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메디앤컬 필라테스 자원봉사자 160여 명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궈 금정구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운송초등학교에서 지난 20일 저녁 구름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과 후 학교 성과 발표회와 가족음악회를 함께 열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능 기부를 통해 해운대 놀이문화센터의 마술과 부산예술중 학생들의 바이올린 공연 등이 어우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혜정 교장은 반송 지역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알차고 문화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23일 토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낮 최고 기온 20도 웃도며 포근하겠고요.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